세형은 그냥 쓰게 해주는데. 세형은 그냥 세형 그냥 세형 관련도 안 풀필라에서 그냥 와 폰도 쓰게. 폰안 쓰게 줬어. 근데 저 뭐예요? 어야? 다음날 쌤이 걷어야 되는데 안 걷었어. 지영은 에? 뭐하게 나와요? 뭐가요? 저 뭐예요? 지영은 양자. 에? 양자성, 아. 양성자성. 양성자성. 아니 교시 문제 아니라 세우기 문제. 알았어. 이 양성자성 약산. 아. 자, 여기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냥 나의 언어로 가계도라고 했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지금 H2A가 산성형, 그래서 H 플러스가 두 개인 산인데 한 번 이온화하고 두 번 이온화한 이것은 염기성형. 그 다음 산성형도 아니고 염기성형도 아닌 애를 중간형. 이렇게 이름 불렀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다가 그 뭐냐면은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 아까 아까 그 탄산을 H2CO3를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봤던 거고, 일반형으로는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산해리 상수, 가수분해 상수, 산해리 상수, 가수분해 상수인데 이때 K1, KB2, KA2, KB1 그리고 KW 요 세 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죠? 바로 봐. 짜잔, 짜잔. 알겠죠? 이거 그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 거냐? 1. 바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프랙셔널 컴포지션. 선생님 하나 주면 될까요? 뭐라고요? 하나 주면 될까요? 네, 뭐요? 그 이제 마치기 전까지 쉬는 시간도 없어요.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산연기 문제는 다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뭐냐? 바로 우선 첫 번째는 알파라고 쓰고 요 세 개 중 산성형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이양성자성 산에서는 요겁니다. 요거 분의 요거 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산성형, 중간형, 염기성형이죠. 그리고 사실은 얘네들 잘 보면 이 둘 사이는 서로 무슨 관계죠? 짝의 관계죠. 또 이 둘 사이도 무슨 관계예요? 또 짝산짝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짝의 관계로 서로 엮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짝의 관계로 엮여 있는 모든 것들 중 한 종류의 비율, 그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이제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1. 자, 더하기. 그 다음, 더하기.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 다음 더하기.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세 개 중 지금 산성형의 비율을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 했을 때 얘를 분자 쪽에 있는 걸 분모 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면 1, 이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맞죠? 맞죠? 자, 이때 여기다가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되죠, 그렇죠? 위아래 똑같이 곱하기 나누기를 했으니까. 그런 다음 여기다가 H 플러스 농도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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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그런 다음 이 H 플러스의 농도를 한 번 더 곱해요. 한 번 더 곱해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요만큼을 뭐로 둘 수 있냐면 바로 사내리 상수 KA1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얘만 이러냐? 아니라 HA-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H2A HA-AE- 분의 자 이때는 분자 쪽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때는 분자 쪽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런 프랙션 요 물질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면 분자 쪽에 중간형이 들어가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죠. 그럼 쟤도 증명을 하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증명하는 거야겠죠? 해보면 저렇게 됩니다. 이제 딱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누구 프랙셔널 컴포지션도 있겠어요? A- 프랙셔널 컴포지션도 있겠죠? 그럼 얘는 또 정의상 산성형 더하기 중간형 더하기 염기성형 분의 분자는 뭐겠어요? 염기성형.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눈치 깠겠죠? 자, 계산해보나 마나 뭐 나와야 되겠어요? 바로 H 플러스의 제곱 KA2 아니 KA1 H 플러스 더하기 KA1 KA2 분의 뭐? 바로 KA1 KA2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얘 이 수식 보니까 뭔가 매우 제각각이에요. 뭔가 논리가 있어요. 뭔가 논리가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우선 첫 번째 2차 다항식이죠.
숫자 2, 2차 다항식. 이게 왜 2차 다항식이냐? 바로 누구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양성자성이기 때문이에요. 차당식 뭐예요? 아 2차 당식이라고요? 네. 2차 다항식. 2자가 한자 2자잖아요. 2차 다항식으로 2차, 1차, 0차 이렇게 유도가 되고 있잖아요. 전개가 됐잖아. 그럼 왜 하필 2차겠느냐? 지금 제가 이양성자성 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시작을 3양성자성 선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로 시작을 하겠어요? 3차 다항식으로 쭉 전개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얘는 산성형이잖아요. 그죠? 바로 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전체에 대한 산성형의 비율인데 그게 다항식 상에서는 2차항이 그 산성형의 비율을 대신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무 알겠죠? 무현 알겠죠? 무현도 기절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이건 HA-는 중간형이죠. 그러면 중간형은 어디 있어요? 얘잖아 얘. 얘가 중간형인데 중간형이 분자가 되는 비율.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다항식상 1차항. 1차항 보이죠? 이게 위로 올라간 게 중간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다가 염기성형은 요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분자로 올라간 것. 그게 바로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2차 다항식상에서는 0차항이 올라앉은 걸 의미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외울 수도 있겠죠. 외울 수도 있겠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그 비율이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H 플러스의 농도 혹은 pH에 따라 이 세 개의 비율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렇다면 따라서 수용액 중에 H2A 산성형과 수용액 중에 중간형 그리고 수용액 중에 염기성형의 존재 비율은 뭐 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바로 H 플러스 농도 제곱 대 KA1 H 플러스 농도 대 KA1 KA2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H 플러스의 농도비가 정해지면 H 플러스 농도비가 정해지면 H 플러스를 딱 집어넣으면 몇 대 몇이게 딱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거 아시겠죠? 그렇죠? 완전 중요하다. 왜? 아니. 왜? 아니. 그래? 그래? 자다. 자, 이 논리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개들의 이 농도 표현들을 이렇게 뭐냐면은 그 비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이 표현을 다 기억하고 그러면 이때 있잖아요. 이때 만약 이게 하필 중간형이라면 요게 몇 대 몇으로 바뀌겠어요? 중간형이라면. 네. 중간형 문제라면. 0대 1대 0. 중간형 문제라면 이게 몇 대 몇으로 변형이 되겠어요? 0대 2요.
아 그거 말고 딴 거요. H2CO3 대 이게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직전에 얘기했던 게 중간형이었잖아요. 네. 중간형이었다면 저 비율을 어떻게 다시 바꾸어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1대 어. 뭐대 1인데 어. 1대 1대 무한대 1. 자, 중간형이면 H 플러스가 뭐로 표현돼요? KA1, KA2 루트잖아요. 1대 1000대 1. 그럼 얘를 여기 넣으란 얘기예요. 이 넣으면 K1, K2 대. 아 1대 10. 자, 얘 곱해주면 K1의 루트 K1, K2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뭐겠어요? K1, K2가 된다 이런 말이죠. 너만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를 다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K1, K2, K1, K2가 똑같잖아요. 그럼 양변의 K1, K2를 다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1대 K1 오버 루트 K1, K2니까 K2, K1 루트 대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형에서는 누구하고 누구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중간형에서는 산성형하고 염기성형 비율이 비슷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중간형에서는 이 중간형의 비율이 가장 커지고요. 이렇게 하면 이 값은 1보다 클까요? 1보다 작을까요? 자, 이 비율은 1보다 클까요? 1보다 작을까요? 1보다 커요. 무조건 1보다 크겠죠. 왜? K1이 커요? K2가 커요? 무조건. K1이 무조건 더 크고 K2가 무조건 더 작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1보다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중간형에서는 중간형이 제일 많고 산성형하고 염기성은 양이 비슷해지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저 비율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외울 건 뭘 외워야 되냐?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 전체를 외워야 돼요. 이걸 전체를 외워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수식을 외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충분히 직관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얘가 몇 양성자성 산이라고요? 2양성자성 산이면 프랙셔널 컴포지션상 H 플러스에 대한 몇 차 다항식으로 전개를 하고 2차 다항식으로 전개를 하고 가장 앞대가리 2차 항이 산성형 비율, 1차 항이 중간형 비율, 0차 항이 염기성형 비율. 뭔가 말이 딱딱 맞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된다라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됐죠? 됐죠? 왜? 자, 그 다음. 자, 지웁니다. 지웁니다. 예. 자, 이제 요거 다 이용했죠? 뭐냐면 알았죠? 네.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어차피 어떤 산이 정해지면 K1, K2는 아는 거 아니야. K1, K2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게 알려진 산인 거지. 그럼 K1, K2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H 플러스가 산성형, 이게 H 플러스가 산의 농도잖아요. 혹은 pH잖아. 그럼 pH1, pH, 이거 예를 들면은 pH가 뭐 예를 들어서 1이, 뭐 0이다. 그럼 H 플러스 농도가 얼마인 거예요? 1인 거고요. 1이다. 10의 마이너스 1승인 거고요. 2다. 10의 마이너스 2승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H 플러스의 농도를 pH에 맞게 연속적으로 쫙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연속적으로 쫙 변화시켜가면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쫙 넣고 이 녀석의 함수값을 연속적으로 쫙 구해낼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걔를 그림으로 그리면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여러분 손으로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엑셀이 있으면요. 엑셀 배워봤죠? 아, 엑셀 하지 안 배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요. 배웠습니다. 엑셀 자격증. 예, 엑셀이요. 여러분, 다이어트 파워포인트 하고 뭐라고요? 다이어트 자격증이 있다고요? 그거 그게 뭐예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응. 그러면 자기한테 의뢰를 하고 나의 다이어트를 맡겨도 되는 거예요? 예? 아, 다이어트 자격증이 있다며. 아니 그 어. 컴퓨터에 어. 다이어트라는 게 있대요. 저 잘 몰라요. 자격증 있다면서요. 그 살 빼는 다이어트 말고 어. 그 다이어트 컴퓨터 다이어트. 컴퓨터의 다이어트가 뭐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DIATE? AT. 그 다이어트야. 몰라. 자, anyway. 그래서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로 이 H 플러스를 0부터 어느 정도 농도까지 쫙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 값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 그래프로 그리고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 결과를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저기 줄게요. 자, 준다. 저도 지금 준다. 예. 습니다 뭔데 그게? DIAT.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아, 그럼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시험이라고요? 근데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잘 비슷하네. 나도 초6때 자격증 3개 있다. 초3 때 3개 있다. 자, 봅시다. 아이고 다리야. 2 해서 자, 요것만 하고 또 쉬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것만 하고 잘 보세요. 와우. 몇 시야? 그래.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 잘 봐. 잘 봐. 두 번째. 바로 얘 내용이 뭐냐면은 프리도미넌트 폼이라는 개념입니다. 프리도미넌트 폼. 자,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우리말 번역은 주종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종. 뜻은 뭐냐면 특정 pH 조건에서 가장 많은 화학종. 요걸 프리도미넌트 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뭔 말인지 감이 안 오죠? 뭔 말인지 감이 안 오죠? 뭐 가장 많다는 게 뭔 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양성자성 약산에 대해서 pKa1이 6, pKa2가 10인 녀석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pKa1 6, pKa2 10. 아까 많이 봤던 애죠. 누구? 아까 많이 봤던 애죠. 뭐. 탄산이요. 탄산도 탄산이 이양성자성 말이 안 나와. 이양성자성 산의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탄산을 가지고 프리도미넌트 폼이 뭔지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화학종 이거 썼죠? 그림을 그려서 요것만 좀 지우고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한번 써보자. 얘가 자, 그림을 그리면 0부터 보통 그리는 거야. 0 1, 2, 3, 4, 5, 6, 7, 8, 9, 10 좀 밑에다 그리자. 예쁘지가 않아. 1, 2 여기다 갈까? 14, 13, 12, 11, 19, 8, 7, 6, 5, 4, 3, 2, 1, 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둘,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 3, 4, 5, 6. 오케이.
자, 보통 저 프리도미넌트 폼 그리게 되면 이런 꼴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선 x축은 누구냐면 x축은 pH입니다. pH를 x축으로 잡았습니다. pH로 잡았으니까 의미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인데 h 플러스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H를 pH 0부터 자 pH 0일 수 있나요? 네. pH 0이면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1. 0이면 이게 1이란 얘기죠.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까지. 그거에 대해서 x축을 pH로 두고 y축을 뭐로 뒀냐면 알파로 뒀어요. y축을 알파로 뒀어요. 알파가 뭐예요? 이온하고. 알파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의 알파는 앞서 언급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의 또 다른 사용은 이온화도 할 때 알파를 썼었죠. 근데 이온화도 알파도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한 종류였었던 거 기억나요? 아, 네. 기억나죠? 그래서 그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누구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산성형, 중간형, 염기성형에 대해 여기서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여기 그 다음 여기 여기가 각각 어디냐면 pH가 6일 때, 8일 때, 10일 때잖아요. 그럼 6일 때, 8일 때, 10일 때 이게 뭔 의미일까? 바로 요 자리가 pKa1 요 자리가 pKa2 값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pK1, pK2가 각각 60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6, 여기가 10. 그러면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여기는 pK1과 pK2의 평균을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림에서는 요 자리하고 요 자리의 길이가 어떻게 했어요? 똑같겠죠? 민우? 왜 울려고 그래요? 감수성이. 표진이 지금 울려고 그러는데요? 마음에 마음이 아프다고요? 왜요? 모르겠어. 허허이 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네? 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갱년기여가지고. 뭔 연기요? 갱년기. 갱년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자, y축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했죠.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최대값은 1. 1이라는 거 알겠어요? 프랙셔널 컴포지션도 일종의 몰분율 비슷한 비율이잖아요. 비율은 최대값이 무조건 뭐예요? 1이죠. 1. 그거에 대해 꼭 기억할 게 뭐냐? (2분의 1인 점입니다). 그래서 이 2분의 1인 점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여기서 요 데이터의 의미 그리고 요 데이터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저 데이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데이터 각각의 의미가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여기 있어. 자, 짜잔. 지금 빨갛게 그린 애 있죠. 빨갛게 그린 애가 누구냐면 바로 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입니다. 아까 산성형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어떻게 표현됐었어요? H 플러스 왜 그래요?
지금 의자 부러뜨렸죠? 안 뿌렸어. 이게 빠져서 그래. 앞에 다 빠졌네요. 왜 그런 거예요? 어? 다시 비웠습니다. 다들 좀 뭔지 쓰러기 좀. 자, 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 H 플러스의 제곱 KA1 H 플러스 그 다음에 K1 K2 분의 H 플러스 제곱이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면 요 자리에다가 이거 놓고 요 자리에다가 요거 두 개 곱한 거 놓고 그 다음에 pH 0부터 pH 14까지 막 변화시켜가면서 이 값을 짜자자자자자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겠냐 싶지만 그냥 그대로 수식 넣고 숫자 넣고 그냥 그래프 그린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이것에 대해 바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 앞에 가지고는 시작점이 0이 안 보여요. 네 뭐라고? 여기 시작점이 그러니까 아주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주 작다. 아주 작다. 왜 존재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짜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HA- 중간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면 산성형 있었고 중간형 있었죠? 그 다음엔 누구 남아 있겠어요? 염기성형이 남아 있겠죠? 그럼 염기성형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A- 염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그림을 외워야 됩니다. 이 그림을 외우고 이 그림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나처럼 뭐 안 보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유념해야 될 데이터는 첫 번째 여기고요. 두 번째 여기와 여기입니다. 세 번째 여기입니다. 찾았어요? 자. 자, 그러면 이것의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1, 2, 3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첫 번째 1은 바로 H2A와 HA-의 농도가 비슷해지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H2A는 산성형 그리고 HA-는 중간형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산성형과 중간형이 양이 비슷해지는 경우 그러면 양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H2A의 프랙셔널 컴포지션과 HA-의 프랙셔널 컴포지션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양이 같으니까. 양이 같으면 존재 비율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같으니까 크로스. 무슨 말이겠죠? 크로스. 여기 크로스 되는 거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뭘 할 수 있느냐? 이 경우 KA1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KA1의 정의가 뭐예요? H 플러스 농도 곱하기 HA 마이너스 농도 곱 나누기 H2A인 거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은 자 누구하고 누구 농도 같다고요? H2A하고 HA-가 같다고요. 약분되면 뭐만 남겠어요? H
플러스만 남겠죠. 그러니까 이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인데 H 플러스하고 K1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KA1이겠죠? 이게 다른 말로 pKa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pH 6이라고 하는 게 이때 pH 6이 뭐야? 산성형과 중간형이 크로스되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똑같아지는 경우 그때 pH가 pK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놀라웠게도 산성형과 중간형의 양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면 산성형도 아니고 중간형도 아니고 누구 남아요? 누구? 염기성형이 남을 거 아니에요. 염기성형. 이 염기성형은 놀랍게도 산성형과 중간형의 양이 같으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염기성형은 이때 양이 극도로 작아집니다. 이때 사실은 완충용액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완충용액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짝산과 어떤 짝염기가 공존하면 자 놀라웠게도 이 두류 관계는 또한 서로 짝이죠. 서로 짝인 것들이 비슷한 양으로 공존하게 되면 그것이 아닌 애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요거를 나중에 이제 완충용액에서 배우게 될 텐데 여하튼 겸사겸사 지금 외워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이 그래프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그림으로 그려진 겁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데이터로 그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K1, K2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pH를 0에서 14까지 그냥 숫자를 더더더더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쫙 그린 거니까 이 그래프는 틀릴 수도 있는 겁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맞는 겁니까? 무조건 맞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pH가 pK1이 되는 조건에선 산성형과 염기성의 양이 같고 그리고 염기성형은 아니, 산성형과 중간형이 같고 염기성형은 양이 많아요 적어요? 극도로 작아진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거 둘의 양은 비슷한데 얘가 극도로 작다면 산성형과 중간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대략 값이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정도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염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대략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는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3개 더하면 뭐 돼야 되니까? 1 돼야 되니까.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2분의 1, 요거 더하기 2분의 1, 요건 거의 0.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거의 0 하면 1 나와야 된다고.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의 1번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것과 이것은 무슨 관계? 짝의 관계. 짝산, 짝염기.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아직 1번이라고 하고 자, 1번이라고 하고 네, 됐어.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지우자. 화장실? 네, 다녀오십시오. 네. 그다음 2의 상황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H2A와 A2-가 같은 상황입니다. 각각을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염기성형 그 다음에 얘를 산성형이라고 불렀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성형, 염기성형 말고 무슨 형 하나 남아요? 중간형 하나 남죠? 그러면 이땐 자 산성형과 서로 짝의 관계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죠. 네. 그럴 경우는 놀랍게도 이 존재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과 염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크다 작다 매우 작아지고, 중간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어떻게 된다? 아주 큰 값을 갖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상황이라고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이 값이 뭐예요? 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 염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에요. 근데 둘은 서로 짝의 관계다, 짝의 관계 아니다? 짝의 관계 아니죠. 짝의 관계 아닌 둘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같아지면 그때 중간형의 양이 가장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 경우 Ka1, Ka2 곱한 게 H 플러스 농도 제곱이 된다라고 했던 건 아까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H 플러스 농도를 Ka1, K2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이 경우 pH는 2분의 pK1, pK2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요 중간형의 pH를 구했던 것을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실제 계산 결과로 미루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지금 이 2번의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3번은 이제 눈치 깠죠? 3번의 상황은 어느 상황이랑 매우 유사하겠습니까? 1번의 상황과 매우 유사해지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거의 끝났습니다. 3번은 이제 H2A HA-와 AE-가 양이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자, 각각은 누구냐면 얘는 중간형이고요. AE-는 염기성형이죠. 자,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죠? 짝 맞습니까? 네. 네, 이 경우는 짝이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계산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도 H2A 무슨 형이죠? 산성형이죠. 그러면 아까도 뭐라고 그랬었냐면 서로 짝인 것의 양이 같아지면 그것이 아닌 건 양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극도로 작아진다. 그러면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얘는 대략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0. 그리고 이 중간형과 염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뭐가 되겠어요? 대략 2분의 1이 되는 상황. 그게 요 상황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Ka2를 생각을 해보면 Ka2는 H 플러스 농도 곱하기 CO3E- 나누기 HCO3- 일 거 아니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조건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같은 거예요? 중간형과 염기성형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중간형, 염기성 나가리 되면 뭐만 남아? H 플러스만 남지. 이걸 다른 말로 이때 pH가 뭐랑 같구나? pK2랑 같구나. 맞죠? 그래서 이때 pH가 pK2랑 같은 10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pH 6, pH 8, pH 10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 물질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서의 pH가 pK1이다. 여기서 pK가 pK2다. 여기서 pH가 둘의 평균이다. 라는 이 사실은 변하겠어요? 이 사실은 절대 안 변하겠어요? 이건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걸 꼭 외워놔야 돼. 알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자,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텍스트로 쓴 모든 정보가
텍스트로 쓴 모든 정보가 이 그림 안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꼭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지울게 이제. 네 오늘 마지막 끝이야 끝. 이거 요거까지 이제 끝 지운다. 이합하면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주종의 결정. 1. pH가 pK1보다 작다면. 자, pH가 pK1이 어디 있어요? pK1이 여기 있잖아요. 이것보다 작다면 염기성형, 중간형, 산성형 중에 누가 제일 많아? 산성형. 알겠죠? 두 번째, pKa1과 pKa2 사이에 pH가 들어와. 그럼 이때는 누가 주종이야? 누가 농도가 제일 진해? 바로 중간형. 이 뭐야? H2O가 뭐야? H2A. 자, 뭔 말이냐면 pK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pK2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서 여기 사이에 염기성형이 많아, 산성형이 많아, 중간형이 많아. 중간형이 1등이잖아. 어디 상황에서도 산성형, 염기성형보다 중간형이 제일 많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pKa2보다 pH가 더 커. 그럼 이땐 누가 주종이야? 염기성형. 그래서 pKa2보다 pH가 더 커. 그럼 산성형보다 중간형보다 염기성형이 제일 많아.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텍스트로 기억하는 것보단 그림을 외우는 게 빠르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통으로 외워야 돼. 아까 왜 1번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2번에서 어쩌고 3번은 어쩌고 저쩌고 썼잖아. 사실 그 텍스트가 안 중요해. 뭐를 외우면? 그림을 외우면. 알겠죠? 그림을 외우고 여기서 모든 논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 그림을 그대로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내.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게 다양성자성 산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툴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풀고 가겠습니다. 안 돼. 뭐 안 되기는 뭐 춘향이가 안 돼요. 뭐